뉴욕주가 빠르게 증가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확산 속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에서 한인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브롱스 지역을 운행하던 한 스쿨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전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미국의 기후변화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대책으로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코로나19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또 올 가을 학기 준비를 위해 300만 개의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자희 기자가 전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자 약 3개월 만에 코로나19 브리핑을 재개하고 뉴욕주의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입원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상사태가 연장되면 주정부는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 문제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의 증가 추세가 올 가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학교가 시작될 때를 대비해 학교 시작 전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키트 300만 개를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또 방역과 관련한 물품을 비축하고 병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욕을 포함해 전국에서 6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 변이는 이전 변이보다 최대 4.2배 더 백신에 대한 내성이 있고 훨씬 더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A.5 변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78%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뉴욕에서는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평균 감염률은 지난달 기준 52%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입원율은 35% 급증했습니다. 롱아일랜드와 뉴욕시의 재감염률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7명으로 나타나 뉴욕주 전체 평균 5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3개월 전에 감염된 사람들에게서도 높은 수준의 재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뿐 아니라 부스터샷 접종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 가을에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에 특정되는 백신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현재 50세 이상은 2차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미 전국에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한인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홍찬호 기자입니다. 아시안 단체인 아시안 퍼시픽 정책기원위원회 차이니즈 어퍼머티브 액션과 샌프란시스코 주립대가 함께 운영하는 아시안 증오 사건 신고 사이트인 아텍의 증오를 중단하라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시작된 후 2년간 1만 1,500여 건의 증오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한인 신고는 1,800여 건으로 중국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3월 1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 1,467건의 아시안 증오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신고 인종별로 중국계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한인이 16%로 두 번째 1,835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필리핀계, 일본계, 베트남계 등의 순이 있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4,3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괴롭힘이 67%로 가장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언어적 괴롭힘으로 피해자에게 아시안 비하 또는 혐오 발언, 다양한 형태의 비방이나 욕설 등을 가했습니다. 신체적 폭행도 괴롭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7%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폭행과 근소한 차이로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의도적 기피 행동이 16%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관련 게시물이나 직접적인 비방 메시지 등 온라인 증오, 기침이나 침을 뱉는 행위, 직장 내 차별, 낙서, 절도, 강도 등의 재산 피해, 서비스 제공 거부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발생 장소별로는 10건 중 4건이 거리, 대중교통,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업소, 주거 및 사유지, 온라인, 대중교통, 학교 등의 순이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오늘 아침 브롱스 지역을 운행하던 한 스쿨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40명의 계약직 버스 운전기사들이 탑승해 있었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원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6시 브롱스 허친슨 리버파크웨이 1번 출구 근처에서 스쿨버스 한 대가 커브길을 돌다 전복됐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수십 명의 민간 계약 버스 운전사들이 탑승해 있었는데 사고 직후 버스 안에서 구조된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의료진의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경상을 입었지만 이 중 최소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고 운전자 전원은 응급치료 후 지역 인근 병원들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버스를 운전한 운전기사는 의료처치를 거부했습니다. 뉴욕시 교육부의 민간 계약업체인 컨솔리데이티드 버스 트랜지트가 운전하는 이 스쿨버스는 브루클린 버스 정류장에서 브롱스 버스 정류장까지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 셔틀을 위한 39명의 스쿨버스 운전기사들을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욕 경찰은 버스가 허친스 파크웨이를 따라 이동하던 중 출구를 놓치고 급회전을 하는 바람에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감사하게도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 버스 안에 아이들도 없었다고 전하면서 수십 명의 운전기사들의 부상으로 인해 서머라이징 프로그램의 셔틀 운행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우리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의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히며 서머라이징 프로그램의 셔틀 서비스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지연 관련 통지가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복되는 바람에 고속도로 출구를 막아선 버스는 현장 수습 후 견인됐으며 한시적으로 극심한 정체를 빚었던 인근 교통은 즉시 재개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미국의 기후 변화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간 시설을 짓는 데 23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의 전상희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기후변화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표현하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말 그대로 미국과 세계에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비상 상황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억 명의 미국인이 고온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경악스러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기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억 달러 규모의 연방재난관리청 자금을 투입해 기후변화와 고온 현상에 대처할 기간시설 투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멕시코만 인근 70만 에이커 규모 부지에 풍력 발전 시설을 건설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백악관 기후변화 자문관인 지나 메카시는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추가 행정명령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직후 이와 관련한 대규모 예산 집행을 추진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조 맨친 상원 의원이 관련 예산법 처리를 공개 거부하며 사실상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등 핵심 의제에 있어 한층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각종 악재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추가 대응에 나섰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위기를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이를 선포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주 저녁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모든 상담과 지원은 무료로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모든 직장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도움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며 뉴욕주는 주 저녁 모든 직장을 더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료 비밀 핫라인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앞서 전국 고용 변호사협회, 뉴욕주 변호사협회와 기타 변호사 단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제공할 변호사를 모집하는 등 핫라인 개설을 준비해 왔습니다. 핫라인은 뉴욕주 인권국에서 운영을 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공포나 자기 비하 등의 감정으로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핫라인으로 전화해 전문적인 도움과 법적 자문, 변호사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호컬 주지사는 성희롱 피해자 핫라인을 개설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모든 기업이 인권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에 서명했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 최초로 차별 철폐와 평등한 기회 부여 등을 포함하는 인권법을 제정한 주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주 한국일보와 미주 중앙일보는 뉴욕 경찰 발표를 인용해 맨하탄보로 남부 감찰부를 이끄는 허정윤 경감이 경정으로 승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진급식은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인이 경정급에 오르는 것은 1845년 설립된 NYPD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NYPD는 3만 6천여 명의 경찰관과 1만 9천여 명의 민간 직원을 거느린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경찰 조직입니다. 허정윤 경정은 맨하탄과 퀸즈 등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경찰서에서 수석 행정관, 감찰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한인 경관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써왔습니다. 그동안 경감까지는 허 씨를 포함해 빌리 윤, 찰리 킴, 김환준 등 4명이 진급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바이오 기술업체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접종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파이저, 모더나, 얀센에 이어 노바백스의 백신까지 모두 4가지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일반인에게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바백스의 백신은 부스터샷이 아닌 최초 접종 용도로 승인됐으며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기본입니다. 노바백스의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 방식의 파이저 모더나 백신과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로 만들어진 나노 입자로 제조됐습니다. 주택 구매 또는 재융자를 위한 몰개지 신청 건수가 2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몰개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로 마감된 주 몰개지 신청 종합지수는 281.10으로 2000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직전주와 비교하면 모개지 신청은 6.3% 줄었고 재융자 신청도 4% 감소했습니다. NBA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몰개지 상환 부담이 커진 사람들이 늘면서 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NBA 30년 고정 몰개지 금리는 5.82%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6월 기존 주택 판매도 5.4% 감소해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비해서는 14.2% 급감했습니다. 미국 내 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겨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6일로 마감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1000건이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직전주 24만 4천 건에서 7천 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4주 평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500건으로 이전 주 기준보다 4,500건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 노동 호황도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하거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잇따라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최근 구글, 애플,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채용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서는 기존 인력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